이번 시간에는 매스FX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익혀볼 건데요. 매스FX라는 거는 어떤 녀석이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이라든지 뭐 물 위에 떠 있는 무언가라든지 아니면 천, 벽 쏟아진 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스FX는 어디에 있냐면 매스FX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면 모디파이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뭐 흔히 쉽게 말해서 여기나 아니면 여기 크리에이트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서 꺼내야 돼요.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 꺼내야 되는데,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꺼내놨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데 어 아마 없는 학생들이 많겠죠. 없는 학생들이 많고 1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학교 컴퓨터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이 커맨드 패널 부분에 이게 여기 커맨드 패널이죠. 여기 윗부분에 메인 툴바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툴바 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꺼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꺼내야 되냐면 요거에 매스FX 툴바를 꺼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저는 V 체크가 돼 있죠. 체크를 해제하면 사라집니다. 자, 우클릭, 여기에서 우클릭, 매스FX 툴바 클릭 하면 여기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잡아서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요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매스FX 툴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야, 자, 얘는 뭐 한쪽에다가 일단 두시고 매스FX 툴바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셀렉션 뭐 있고 뭐 리지드 바디, 매스FX 비주얼라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베이크 올, 뭐 베이크 셀렉티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건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자면 시뮬레이션을 건 다음에 애니메이션에다가 이 키값을 생성을 해줘요. 애니메이션의 키값이 생성이 되어 얘가 움직이는 거를 프레임마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그라운드 하이. 자, 이게 뭐냐면 매스FX는 그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그래서 Z축 높이 값으로 0 위치에 가상의 바닥을 놔두고 거기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글로벌 그래비티는 중력 값이에요.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적용을 할지. 그래서 Z축으로 마이너스 9810, Z축으로 아래쪽으로 9810의 중력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값을 바꾸면 화성이라든지 달의 조건도 중력 조건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달은 지구의 10분의 1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공 하나를 없애면 달 정도의 중력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고 요 밑에 요거는 그래비티 바이 포스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크리에이트에 스페이스 웹에 가서 보시면 요 스페이스 웹에 가서 보시면 포스 부분에 그래비티가 있어요. 요거를 활용할 때 쓰는 겁니다.
노그래비티는 중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리지드 바디 요거는 리지드 바디 요거는 뭐냐면 그 오브젝트를 몇 가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M클로스에서는 리지드 바디, 자 여기 보시면 리지드 바디 해가지고 키네매틱, 다이나믹, 스태틱, 리지드 바디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다이내믹 리지드 바디는 움직이는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에서 리지드 바디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여기 리지드 바디 중에 키네매틱은 뭐냐면 운동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이고, 요거는 좌우로 움직이는 모양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뭐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아이콘은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역학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중력, 바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밑에 거는 운동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뭐 그래서 일반적인 그 애니메이션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라 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 오브젝트이고, 요거는 바람이나 중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예. 그런데 언제든지 그 첫 번째 걸로 요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다이내믹으로. 그다음에 맨 밑에 거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벽체 같은 거, 예. 벽체 같은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자 이게 매스FX로 만드는 거예요. 도미노 만들고 뭐 물건 떨어지고 볼링핀 쓰러지고 쇠사슬에 이런 거 치는 거. 자 보시면 요 중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건 여기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볼링핀 이런 것들이겠죠. 요거 쇠사슬 이런 거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바로 요거죠. 요거 다이내믹 리지드 바디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네매틱 리지드 바디는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자면 키네매틱은 여기 이 쇠사슬을 치고 지나가는 그 다음에 저기 볼링공 이런 것들이 운동만 하는,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하는 녀석이 됩니다. 예, 뭐 마찰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계산해서 볼링 핀이 막 회전해서 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션 하려면 좀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SFX의 오브젝트 종류 중에 또 하나가 천이에요, 천.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티셔츠 모양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Set Selected as M Close Object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뭐냐면 딱 한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만 있고, 얘는 오브젝트를 M 클러스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한 오브젝트를. 밑에 있는 거는
당연히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거. m클로스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아닌 m클로스가 적용되지 않은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reate rigid constraint, create slide constraint, create hinge constrain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계적 구조를 가진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관절이에요. 요거는 create universal constraint, 관절, 경첩, 문 경첩이고, constraint twist create twist constraint는 뭐냐면 얘가 회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컨스트레인트는 이거는 피스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문 같은 거 보면 그 유압으로 해서 문 이렇게 천천히 닫히게 잡아주는 거 있죠. 거기 보면은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인터넷 찾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싱크대 상부장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피스톤이죠. 그래서 천천히 닫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요거는 구형 관절 소켓 컨스트레인트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렉돌이라 그래서 그 인체 모형을 시뮬레이션 해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근데 많이 쓰진 않으니까 게임 회사 가거나 뭐 이러면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 요거 매스FX에 관련된 거는 게임 회사 가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모양 안에 돌을 쏟아부어서 만드는 것들, 그 철망에 그 자연석 쏟아부어 가지고 만드는 담장 같은 거, 그런 것들 만들 때 뭐 예를 들면은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담장 만들 때 3D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힘들죠. 이거 일일이 쌓아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쌓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훨씬 시간을 적게 들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해볼 거는 뭐냐면 자, 방금 전에 봤던 돌, 특정한 모양의 돌을 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담장을 만들어 줘야겠죠. 담장 만드는 거는 박스를 하나 꺼내 보세요. 박스를 하나 꺼내는데, 사이즈는 3000에 3000 하면 안 되겠고 한 600 정도, 600에 3000으로 합시다. 높이는 한 1200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자, 요 수치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박스에 모디파이로 가서 여기서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에디트 폴리를 적용을 해주세요. 에디트 폴리를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자, 숫자키 4번을 누르셔도 되고 셀렉션에서 폴리곤을 선택을 하셔서 이 윗면을 잡습니다. 이 윗면을 이렇게 잡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그 어떤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박스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인셋을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집어넣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인셋을 누르는데 인셋 옆에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요거를 이렇게 줄여주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안쪽으로 이렇게 북 패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자, 다른 방법. 자, 인셋하고 익스트루드를 활용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해봅시다. 자, 에디트 폴리를 쓰레기통 모양 눌러서 지워주고 다시 에디트 폴리를 적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면을 이렇게 잡고 자, 이 에디트 폴리가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이렇게 살아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정하면서 여기에다가 뭘 하나 수정할 때마다 에디트 폴리를 계속 적용을 해주는 게 좋은 이유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워주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를 이렇게 뭐 인셋을 한다 그러면 인셋을 하고 에디트 폴리를 하나 더 적용을 해서 또 익스트루드를 하고 하면은 익스트루드가 잘못됐을 때나 뭐 인셋이 잘못됐을 때 그 단계별로 지워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 여기 위에 면을 지워줍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이 제일 쉬운 거고 자, 얘를 지워준 다음에 그냥 얘 면에 두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얘한테 두께를 만들어 주는데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보면 면의 두께를 만들어 주는 거는 쉘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쉘을 눌러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아우터 어마운트 하면 바깥쪽, 이 바깥쪽으로 면의 두께가 생기고 이너 어마운트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두께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F3로 뼈대만 봤을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점 위치가 지금은 보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된 건지 위랑 아래가 약간 다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이 더 튀어나왔네요. 위쪽이 아마 위쪽이 튀어나온 게 맞는 위치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됐으면 여기서 에디트 폴리를 한 번 더 적용해서 요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맞춰줘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쉘은 요런 게 상관없는 형태에서는 그냥 쓰셔도 되지만 요런 그 약간 어긋나는 게 상관없는 데서는 그냥 쓰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죠. 시간이 오히려 되려 더 오래 걸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보이시죠? 결과는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에디트 폴리로 가서 면을 잡고 윗면을 지우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진짜 더 오래 걸리는 건데 쉘보다 더 오래 걸려요. 3번 눌러서 이렇게 잡아서 R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스케일을 줄여주면 면이 이렇게 새로 생성이 돼요. 새로 생성이 되면 자, 얘를 선을 이렇게 2번 눌러서 엣지로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X로 넣고 X에서 얘를 50 이렇게, 요거 상대좌표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얘를 여기다가 정렬을 해줬다가 다시 Y축으로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줬다가 X로 이제 마이너스로 또 50을 줘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맞춰준 다음에 다시 3번 눌러서 이렇게 잡아서 3번 눌러서 이렇게 잡아보면 보더 열린 부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잡히죠. 얘를 Shift 누르고 아래로 내려요. 적당히 아래로 내린 다음에 얘를 그대로 캡을 씌워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인셋을 했을 때 면이 깨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결과는 다 같아요. 자, 어떤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든 여러분 선택이고, 자, 이렇게 됐으면 자, 박스를 만들 거예요. 박스를 일단 뭐 돌 모양을 만들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세그먼트만 조금 쪼개가지고 봅시다. 일단 50에 50짜리 박스를 만들게요. 50에 50짜리 100에 100짜리 만들까? 네, 100에 100짜리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 너무 자잘하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100에 100도 많이 들어가죠. 세그먼트 한 5개 정도 만들어서 5개 해도 면 많이 쪼개지죠. 여기서 노이즈를 한번 줍니다. 자, 박스 만들 때 세그먼트 5개.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인 거예요. 요 상태. 100, 100, 100, 555. 아니, 4개씩만 합시다. 4개씩만. 4개씩만 해서 면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4개씩만 해서 얘를 얘를 노이즈를 줄 거예요. 얘를 노이즈를 줍니다. 자, 박스의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가서 노이즈를 줘요. 노이즈를 주는데 스트렝스 먼저 당연히 줘야겠죠. 노이즈 줄 때는. 자,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돌 모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적절한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FFD를 줄 거예요. 아니면 박스 단계에서 세그먼트를 그냥 1로 주고 얘를 메쉬 스무스를 한번 줘볼게요. 돌 만드는 방법인데 메쉬 스무스를 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로 넘겨보면 얘가 이런 형태가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면 모양을 보고 싶으면 노이즈하고 메쉬 스무스 사이에다가 에디트 폴리를 넣어주면 얘가 면이 몇 개인지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노이즈 자체는 프랙탈을 주면 이렇게 더 심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값을 원하시면 여기서 메쉬 스무스를 한번 더 주시면 이렇게 돌덩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좀 바꿔주시면 뭐 씹던 껌 같이 막 이렇게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네, 또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이터레이션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조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돌 모양이 완성이 돼요. 자,
저는 일단 돌 모양은 다양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한 세네 가지 정도로 만드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그냥 갑시다. 자, 요 정도 높이에다 얘를 올려놓고 요 정도 높이에다 이렇게 얘를 올려놓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복사를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약간 납작하거나 뭐 이런 모양의 돌이 좋다 그러면 얘를 납작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돌을 만들 수 있죠. 여기다가 돌 매핑만 입히면 돌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하면서 수치 같은 것들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요쯤에다 이렇게 놓고 자, 조금만 크기를 키울까? 어차피 쌓이는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크기를 한 요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500에 500은 너무 큰가? 높이만 500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똥똥한 애로 할게요. 아니다. 네, 이런 돌 모양으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어레이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어레이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 수치는 자, 지금 왼쪽 하단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박스의 왼쪽 하단에 얘를 위치시켰기 때문에 복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으로 320 자 하면은 프리뷰 해보면 자 이렇게 10개가 되는데 9개만 할게요. 9개.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가운데쯤 있는 게 낫겠네요. 막 쌓여야 되니까. 그래서 320에 9개. 아마 이거 떨어뜨리면 그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애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워주면 될 것 같고. 자, 카피로 해주시고, 아니면 레퍼런스로 이렇게 해주시고, 2D 해서 얘를 Y축으로 복사를 합니다. 아, 여기서 Z축으로 복사를 또 해야겠죠. 250 정도 하고, 여기다가 개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개수. 하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얘는 좀 줄여줍시다. 자, 요 정도만 합시다. 개수를 더 많이 해도 괜찮은데 요 정도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자, 얘네가 이렇게 복사가 됐죠. 자, 얘를 여기다가 쏟아내서 이 안에다가 담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10분 휴식한 다음에 이거 이제 리지드 바디 적용을 하겠습니다.